1978년생 올해 46살의 김주삼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그 동네가 재개발될 때까지 살았다가 잠깐 이사 가고 다시 그 동네로 복구해서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무작정 다 불러요. 불러서 뭐 비석치기, 그다음에 뭐 나이 먹기, 다방구, 오징어 게임, 물이 많을 때는 냇가에 가서 올챙이 잡고 가재 잡고 도롱뇽도 잡고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고, 그다음에 또 아카시아 이제 향이 나면 또 올라가가지고 아카시아 꽃도 따고. 그 무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 다 캘 거 캐시고 이제 나머지 이제 쭉정이 이런 거 남으면 저희는 이제 그거 뽑아가도 되니까 그냥 그거 가가지고 뽑아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쭈글쭈글하거든요. 꺼내면 되게 쭈글쭈글해요. 근데 쭈글쭈글하면 그거 그냥 구우면 막 물이 막 나와요. 그럼 막 불이 꺼지거든요. 그럼 다시 빼요. 다시 뺐다가 다시 이제 나무로 받쳐놓고 해서 야 먹자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뱉고 그냥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구마처럼 와 달다 하고 어떤 맛을 찾아서 먹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을 보면 앞산이 있고 뒤에 보면 뒷산이 있고 옆을 보면 또 옆산이 있고 또 산에 가면 시냇물이 흐르고, 서울이면서도 불구하고 시골 같은 곳, 서울에서 보면 이제 다른 친구들 봤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약간 시골스러운 동네, 그런 동네가 전 밤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워낙 보기 드문 늦둥이로 태어나서 큰형님, 큰누나, 작은형님, 작은누나 전데 한 6, 7살 때 세상에 눈을 자각을 하고 떴을 때는 작은 누나밖에 없었어요. 늦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케어를 거의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워낙 연로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 때까지 그냥 놀다 들어가서 저녁 때 되면 뻗어서 자고 그냥 그렇게 유년 시절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외동처럼 자랐는데 외동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형들이랑 누나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항상 외롭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살아서 생각 없이 놀았던 그 시절이. 이제 주위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달동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하니까 달동네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못 살고 그다음에 못 입고 그다음에 아니면 나쁜 것만 배우고 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아 달동네 거기 밤골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동네 네 맞아요 그러면 야, 그 동네 애들 막 되게 찌질하지 못 살지 어떤 비하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왜 이 동네를 그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100번을 물어봐도 밤골을 합니다.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 아날로그적인 향수와 디지털 시대의 중간에 태어난 시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 살았던 강남이나 아니면 밤골이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 그 향수를 전혀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밤골에서만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특장점을.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되고 예전에 살던 모습이 아니지만 머릿속에 상상은 항상 그곳의 이미지가 다 담겨 있으니까 항상 꺼내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내가 혹시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랬어 저땐 저랬어 하면서 그때 지금의 상처를 그때하고 대접을 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아날로그적인 향수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다른 동네 가고 또 다시 이제 이사를 하고 하게 되면서 그 동네가 변하는 과정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곳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건 제 욕심이겠지만 그 부분이 변하는 모습들이 내 흔적들이 지우개처럼 하나씩 지워져 가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변해야 되겠지만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좀 있고요. 저는 아동상담사 그리고 이녀 중에 둘째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비지구라는 근데 저희 아빠가 상경하셔서 그곳에 아빠가 직접 집을 지으셨고 우리 오빠도 거기서 태어나고 저도 그 집에서 태어났고 한 24살 대학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좀 밑에 이제 동네 같은 신림동에 계속 거주하다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멘트 같은 콘크리트로 쭉 깔리는 나중에 신장로가 쭉 깔렸었거든요. 그 신장로가 좀 제 기억에는 넓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놀고 전봇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숨바꼭질도 했고 다방구도 했고 고무줄도 했죠. 고무줄 놀이를 이렇게 하다가 차가우면 얼른 비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막 덤블링을 해서 이렇게 고무줄 높은 단에 가면 이렇게 했던 기억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까지 저희 집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칼라 TV가 그러니까 몇 군데는 있었는데 저희 집이 칼라 TV가 이제 일찍 들어온 집이어서 기밀에 레슬링을 할 때 되면 그리고 만화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그거 할 때 되면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다 와서 이렇게 열리는 TV를 그 앞에 쭈르륵 한 왜냐면 오빠 친구도 있고 제 친구도 있기 때문에 7, 8명이 앉아서 그 칼라 TV를 봤던 기억이 있고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냉장고 샀다, 우리 집에 세탁기 있다 라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그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좀 사는 동네로 생각을 했었죠. 우리 집 바로 밑에 쪽에 살고 있는 애가 친구를 초대했나 봐요. 중2 때인데 그때 거기에 놀러 왔던 애가 제가 이제 동네 신장로를 내려가고 있을 때 걔가 저를 본 거예요. 그 걔가 나를 보고 너무 놀라면서 너도 여기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그런 표정과 말투에서 여기 사는 게 부끄럽구나 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더 많이 그 차이가 졌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 사는 것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더 위축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2학년이 됐을 때 부반장으로 됐던 것 같아요. 반장의 엄마는 학교 집 앞에서 좀 사는 집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반장 엄마가 이렇게 커피를 보온병에 타오시기도 하고 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모시고 오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새 책상인데 제가 이렇게 친구들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금을 그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나오라 그래서 머리를 자꾸 흔들면서 따귀를 때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애들이 많은 곳에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고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2학년 때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엄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뭐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 어릴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구구단 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구단을 이제 외워가지고 그 반장을 먼저 시켰는데 반장이 77에 48이라고 해서 틀렸어. 그 다음에 부반장이에요. 딱 일어나서 제가 그때도 기억나요. 그 치맛자락을 양손에 딱 붙잡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제가 1단부터 9단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냥 쫙 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앉아. 근데 나 혼자는 내가 이겼어. 왠지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만약 가상으로 그 시절에 김혜진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잘했어. 잘했어. 왜냐면 그렇게 저는 그 구구단이라는 것들을 외우면서 저를 지켰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어린 시절 달동네에서 달동네라기보다는 전 비지구거든요. 비지구에서 여러 가지의 친구들하고의 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지구 하면 그 신장로와 기울기와 사람들 늘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의 모든 사정들과 그런 일일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같이 사는 거, 이런 거 부분들이 저한테 따뜻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비지구 때문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지 못했고, 대학 때까지도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런 마음들, 아쉬웠던 마음들, 그 두 가지가 다 제 안에 다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김진만입니다. 나이는 우리 나이로 이제 56살이죠.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1984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몇 년 됐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그때 다니고 있던 때라서 온 집안 식구가 이사를 할 때 같이 온 게 아니고 저 혼자 따로 왔거든요. 그때 정말 놀란 게 서울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큰 동네구나라고 압도당하는 날이었어요.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거기 신림동까지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골에 살 때 1시간이 넘는 거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운더리예요. 내가 살던 곳이랑 정말 다른 곳이구나라는 걸 처음 받아들이는 날이었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집에 갔을 때. 진짜 상상하지 못한 집이었어요. 그게. 이건 서울에 압도당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압도당한 거예요. 시골에 살 때는 우리 집 마당도 동네에서 마당이 제일 넓은 집이라서 애들이 이제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여기는 우리 집 본체만한 건물에 주인집 따로 있고 우리 집 따로 있고 또 다른 집 하나 있고 근데 딱 방 한 칸씩. 마당도 진짜 손바닥만한.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랐었던 날이에요. 처음에 이제 전학을 왔을 때 제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이라서 충청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제가 사투리 쓰는 것에 대해서 놀림 반? 뭐 이런 흉내내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약간 싫기도 했지만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면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야, 너 그런겨? 뭐 너 그이가 네 애인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게 약간 좀 왜 저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애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그렇게 그게 싫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기 시작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친구들 집은 뭐 이런 집에 누가 살아 막 이럴 정도의 야 나만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보다 더 열악하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집들이었죠. 진짜 막 다 쓰러져 가는 집 비슷한 느낌. 골목도 되게 진짜 비좁아서 한 명 이렇게 지나가는 골목이었고 마당도 내가 살던 집과 똑같이 진짜 손바닥만한 집이었고 어쩌면 그런데 동질감을 느끼니까 더 적응하는 도움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학교 다닐 때 그때 2호선 전철이 개통을 했거든요. 집에 올 때 당산철교를 2호선 전철이 쭉 지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른아른한 불빛들이 정말 쭉 펼쳐지는데 그걸 보면서 늘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많은 집 중에 왜 제대로 된 우리 집이 없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사회에 빨리 눈을 떴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절이 영향을 좀 많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고 굉장히 좀
내 인생에서 삭제됐으면 하는 그런 게 어린 시절엔 되게 강렬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시절을 바라보는 거는 그게 삭제되거나 없어져야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어떤 디딤돌, 받침대, 오히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내가 없는 거죠. 그때 저한테 손 내밀어 준 친구들이 없었으면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고마운. 너네들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니. 야, 니네 정말 고마워. 실제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죠. 하신 적은 별로 없죠. 신림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산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숲밭줄놀이, 창의 목공 이런 걸로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저는 임덕천이라고 합니다. 산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시절에는 산을 유독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집 뒤에가 산인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호암산인데 그때는 저 우리 집 위치에서 보면은 그 산이 이렇게 거인 얼굴처럼 생겨가지고 거인산 그러는데 거기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2~3번 이상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걸 겁없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계기로 그랬는지 지금도 그 산 구리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등산과 등반을 지금도 꾸준히 즐기고 있죠. 저희 집 바로 밑에 구멍가게에 저희 이제 형님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구멍가게에서 그거를 경영을 하시는데 저 밑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밑에 시장에선가 짐자전거에다가 이제 상품을 팔 거를 실어 갖고 올라오세요. 평지 땐 괜찮았는데 여기가 달동네다 보니까는 높잖아요, 지대가. 그러면은 내려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도 올라갈 때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짐을 싣고 타지도 못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그때 몇 명이서 가다가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아저씨 아는 아저씨네, 야 도와드리자. 그리고 하나둘 붙어서 이제 막 자전거를 밀어드린 거예요. 그래도 십시일반이라고 아이들이 붙으니까 아저씨가 이제 탄력받아서 편하게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또 나름대로 또 고마우니까 구멍가게를 하시니까 사탕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수업 끝나면 가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지. 이제 아직 지나갈 타이밍을 그랬다가 같이 가가지고 무조건 붙는 거지. 이제 야 자리 없어 비켜. 그러면 비키면 안 돼. 그냥 하나라도 잡고 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분한테 이제 하나 얻어 먹는 거죠. 그게 그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나네. 그건. 운명적이라고 하면 운명적이겠죠. 저희 와이프 사는 데가 지금 8,400km 떨어져 있는데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이 한국 땅으로 놀러와서 클라이밍을 하다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동문들 사이에 낑겼다가 저를 만났는데 저는 집이 신림동 소재인데 와이프가 그때 와서 기거했던 데가 신림동 소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산에서 클라이밍을 하고 놀다가 오면은 다행히 신림동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죠. 유럽은 영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유럽 언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자국어를 중상급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이제 문화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40이 넘어서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는 힘들어. 이게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더라고, 문화에 대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화가 안 되니까는 힘들죠. 그런 게 하나 두 개 누적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멘탈도 붕괴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안 질리고 하는 취미이자 특기이고 잡인데 그게 산이에요. 저는 네덜란드에는 공교롭게도 산이 없어요. 그래서 더 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버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거를 버리고 가서 끝내는 결혼 생활을 해서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도 거기를 두고 왔을 때는 도저히 못 버티니까 제가 오버했죠. 타국에 살다 보면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싹 이게 필름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이제 같이 어울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많이 나죠. 신림동 밤골은 또 하나의 가족처럼 포근하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산이니까.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서영희라고 합니다. 이 동네 이사 온 거는 제가 5살 때 이사 와서 계속 살다가 이제 신림 6동으로 이사 온 거는 20살 넘어서 이사 왔으니까 유년 시절은 거의 다 그 밤골에서 사는 거죠. 우리 집 바로 언덕이 조그만 언덕인데 거기서 미끄럼 타면 진짜 재밌어요. 눈이 오면 썰매장 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둔덕인데 언덕인데도 눈이 오면 미끄럼을 애들이 많이 타니까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 옷이 다 젖고 그래도 가서 신나게 타고 놀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순진해서 동네 좀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나 오빠들이 야 집에서 뭐 먹고 싶은데 뭐 갖다 달라 그러면 왜 쫄쫄이도 있고 왜 라면 땅인가? 하여간에 그 앞에 이제 위에는 비싼 과자를 놓고 밑에는 애들 불량식품 같은 좀 싼 과자들을 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와서 내 친구들도 주고 언니 오빠들도 줬는데 나중에 엄마가 알고서 너 그거 왜 가져가니? 누구 줬다는 거 알고 엄청 혼난 기억이 있어요. 본인도 드신 거 맞죠? 네, 그쵸. 같이 먹었죠. 주고 같이 먹고. 우리 뒷집에 지연이가 살았는데 지연이네 집이라고 그 집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그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게집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보고 그 할아버지도 이제 여기 오랜만에 오셨는데 문은 잠겨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하셨냐고 그러고 그냥 밥 우리 먹는 거 그냥 그대로 차려서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그냥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처음 오셨는데 네, 처음 봤죠. 우리 때는 그냥 친구네 집에 그냥 가서 밥 먹고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 저 집 다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남의 집에 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애들을 기르니까 남의 집 문턱 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먹는 것도 너 이거 먹을래? 물어보고 줘야 되고 너 몇 시까지 올 거야? 핸드폰으로 부모들이 체크하고 그 집 부모님들은 어떤지 양해두고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졌죠. 그때 친구들이랑 잘 놀고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그럼 뭐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데 우리 큰애는 약간 좀 그런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어렵지? 그러는데 얘는 좀 자기들의 세계에서 애들이 다들 폐쇄된 공간 안에서 살아서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학교 갔을 때 누구랑 밥 먹는지 누구랑 학교 가는지 막 이런 거를 되게 고민을 해요. 학교에서 내 짝꿍이 누군지 친구 문제로 큰애가 막 고민을 하는 거 보고서 아니 그냥 옆에 있는 애랑 놀면 되잖아. 그런데 요즘 애들은 문화의 풍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면적인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도보로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늦어지면 이 밤골이 되게 으슥해요. 으슥해서 밤에
집에 오려면 너무 깜깜하고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외지고 교통편이 좀 안 좋고 그런 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그때부터 이제 갖게 됐죠. 거기가 허물고 있는 거를 매일 보잖아요. 매일 조금씩 허물고 있는 거를 우리 학교 가면서 매일 봐요. 하루는 여기가 없어지고 하루는 여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언덕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시절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고 세월이 많이 변했고 그렇지만 그때 가졌던 그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정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마을이 형성이 되더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올해로 54살인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서화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12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홍은동에 살다가 이제 여기 신림동이라는 데로 이사를 와서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밑에 있는 해바라기 연립이라고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갔죠. 저희 집 자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장아파트 107동 막 있는 그 언덕 올라가서 또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그 자리가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대로변을 몇 개만 지나면 거기가 다 골목골목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이사이 이렇게 골목 가면 집이 쫙 있고 또 올라가면 또 골목으로 쫙 있고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지금 주영강교에 있는 그 개울가에 여동생이랑 빨래하러 갔던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뭐 이렇게 다라에다가 빨래감을 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빨래했던 기억 그 기억 나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물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물을 길었던 기억도 나요. 그냥 좋았죠. 달동야은 왜 높잖아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거기를 오르고 내려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가 되게 가파라요. 근데 거기를 우선은 이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그게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다는 거.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집을 하나 장만했다라는 그런 거에 되게 기뻐하셨다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잘 사는 부유한 그런 계층은 아니었구나. 근데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게 이제 다 당연하게 그냥 주변 환경이 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막 확 이상하게 안 좋게 그렇게 뭐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성실하게 일고 오시면서 살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왜 또 눈물이 나려고 있어. 나 왜 아버지는 항상 저희가 잘 때 새벽같이를 가시고 또 일찍 오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학교 다니고 뭐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죠 이제. 근데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항상 검은 비닐봉지에다 뭘 사가지고 오셨던 과일이나 뭐나 그런 거를 항상 사들고 집에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검은 비닐봉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수고와 그 땀이 저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를 거쳐서 아버지가 해바라기에 그 집을 마련하셨을 때 느꼈을 내 집에 그 문패를 달았던 있잖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거에 대한 그 기쁨과
좋았던 게 제가 지금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느껴지고면서 저는 잘 모르고 어렸을 적에 막 그런 거를 느끼고 할 시간이 없이 그냥 커왔는데 그 안에 그 부모님의 그런 것들이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는 유연삼이라고 합니다. 1970년생이고 밤거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33년 살고 지금은 난강고등학교 신림 12동으로 10동에 살다가 12동으로 이사해서 살고 그다음에 50살까지 거기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끔 서울에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 시절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언덕 같은 데다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인분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은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다방구라든지 운동 놀이기구를 하다 보면 그 언덕 같은 데 지나다가 거기에 빠진 적이 제가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른들이 이제 인분 독이 올라서 너 이제 죽는다 막 그런 거짓말도 하셔가지고 엄청 울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산에 가면 무조건 먹을 게 있었다는 거. 뭐든지 주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름 되기 전에 이제 아카시아. 제가 아카시아 먹다가 벌에 쎄서 아카시아를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당기면 줄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벌이 있으면 벌이 혓바닥을 싸요. 그럼 혓바닥을 쏘면 혀가 입안에서 가득 부어요. 가득 부어. 말 못할 정도로. 그때 외할머니가 그걸 치료해 준다고 된장을 발랐어요. 된장을. 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신우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1학년은 산 넘어서 삼성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안 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산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시장 가서 놀다가 학교 끝나는 시간에 집에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를 총 1년에 한 2달 정도뿐이 안 다녀서 중간에 이제 잡혀가지고 큰형이랑 주번이었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교실에 넣어놔도 가방이랑 놔두고 다시 나와가지고 산에 가지 잡으러 가든가 시장 가서 놀든가 병원 가서 놀든가 그렇게 놀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똥포 아저씨였어요. 똥포 아저씨. 똥포 아저씨가 되게 힘이 세 보였고 그때는 차가 와서 푸는 게 아니고 포세식이라고 그래서 지게로 짊어지고 양쪽에 똥을 한가득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버리는지 이거 못 봤는데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셔가지고 근육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힘 좋은 아저씨가 그때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산에 다니다 보면 종이가 틀려요. 삐라 종이는 느낌이 일반 종이 있는 휴지하고 틀리게 눈에 딱 들어와요. 인쇄가 좀 칼나고 지금 생각하면 말하기 못하는 우리나라 이제 씹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책자로도 이런 뭐 A4지 돼 있는 책자도 있고 이렇게 쬐끄만 손바닥만한 종이로 돼 있는 삐라도 있고 주소면 이제 다 갖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학교에다 다 제출하는 거죠. 그거 학교에다 내면 연필을 하나 내면 연필을 한 2자루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내면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나 이런 것도 같이 주고 나중에 이제 이런 두꺼운 책자로 주워가지고 내면 표창장도 신고 기간 때 제일 많이 낸 사람을 표창하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성적으로 없죠. 그런 건 없죠. 성적으로는 학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형들이 무서웠죠. 2살 터울인데 저하고 2살 위에 작은 형, 작은 형 위에 2살 위에 큰 형인데 무서웠어요. 아버지보다 더. 어머니가 용돈을 주신 게 너무 적어서 짜장면을 각각 시켜 먹는 게 아니고 한 그릇 값을 주는데 한 그릇을 시키면 다 못 먹으니까 짜장만 냄비에다 이제 사와라 큰형이. 근데 그 짜장면 집이 우리 동창이기 때문에 쌍둥이 집이라 나 안 간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맞고 혼나고 냄비 들고 가서 짜장 사다가 형들이랑 같이 먹은 거죠. 먹을 때는 또 행복하니까. 근데 그냥 가서 먹으면 안 맞고 가는데 맞고 갔어요 항상. 어렸을 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커서
20대 후반 돼서야 이제 뭐 TV에 달동네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살던 동네가 달동네구나. 거기서 자랐구나. 그래도 뭐 우리 추억에는 되게 좋은 동네였고 창문 두드리면 친구가 얼굴 비추고 왜 두드렸느냐, 뭐 집에 누가 없느냐, 뭐 과자 줄까, 아니면 나가서 잠깐 놀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다 추억이죠. 뭐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지금 제 삶을 이끌어준 뭐 토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생각 이런 게 다 거기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게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뭐 억눌린 건 별로 없어요. 억눌린 거 없이 어려움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고심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내려놓으면 달동네처럼 그냥 내려놓으면 어차피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런 시절에 있어서 내가 뭐 똥포 아저씨가 된다든지 어디 가서 내가 똥포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안 가도 그게 뭐 자랑스럽다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